단순 형상 모델링 에서 품번 31번을 모델링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31번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도면 작업했을 때 이 하살편의 시선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케치로 작업을 해서 형상을 만드는데 스케치는 한 번만 사용할 거예요. 자, 이 형상을 만드는데 스케치는 한 번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중에서 이 형상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게 정면도예요. 그래서 정면도에서 스케치를 다 작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돌출 명령어를 여러 번 사용을 해서 요거를 작업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단일 부품 설계 모델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 작성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 툴바에서 스케치 작성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기준면은 데이터 플랜의 정면, 여기는 XZ 평면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면 보기 컨트롤 키, 알트 키 하고 프론트에 F. 자, 그리고 먼저 프로파일 명령을 써서 제일 외곽의 테두리를 그리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명령을 사용을 해서 원점에서 시작하게 수직하게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그 다음에 경사지게끔 이때 이제 원점이랑 같은 선상에 추적선이 나타날 때 클릭 그리고 여기 원점을 클릭을 하고요. 스케치를 닫고 나가겠습니다. 자, 1차 먼저 전체적인 외형에 대한 스케치를 먼저 작업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방향에 대한 구속, 수평 구속 2개, 요거는 수직 구속이 있습니다. 혹시 클릭하다가 요게 방향의 구속이 안 나올 때는 구속 조건에서 수직 구속을 선택해서 부과하면 되겠죠. 지금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비활성화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치수값. 자, 여기서 바닥은 70mm. 그래서 요 선을 선택해서 아래쪽에 클릭한 다음에 거리값 70. 그 다음에 높이는 40입니다. 요 라인 선택해서 높이 치수값 40. 그 다음에 여기는 3칸 30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선택해서 치수값 놓여질 위치 클릭한 다음에 값을 30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됐어요. 1차 완전 정의. 자, 그 다음에 선을 그리겠습니다. 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간점에서부터 선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옆에 라인의 L 선 그리기를 선택해서 이 라인의 중간점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이때 중간점 선택할 때 요게 곡선상의 점, 임의점이 잡힐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래서 곡선상의 점을 체크해제 하고요. 필터 기능에서 자, 요게 객체선의 포인터 곡선상의 점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가운데 보면 이렇게 중간점 커서 옆에 기호 나타났을 때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가서 여기다가 클릭을 할게요. 자, 그리고 원을 그리겠습니다. 원. 자, 원 그리기 들어갔어요. 대신 원은 이 선상에다가 클릭을 할 겁니다. 대신 이제 중간점을 클릭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자, 곡선상의 중간점은 안 잡히게끔 체크 해제해 놓고요. 곡선상의 점 들어가서 이 선상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크기, 직경값을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요. 대충 위치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이게 원 그리기. 참고로 얘는 C가 아니에요. C는 단축키가 구속을 부과하는 거니까 얘는 서클인데, 그래서 단축키는 O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C고 얘도 C니까 얘가 우선이어서 얘는 단축키가 O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치수. 구속이 두 개가 남아있대요. 이 원에 대한 정보. 그래서 원의 크기 구속 20파입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점에 대한 위치 구속. 하나는 위치는 항상 두 개입니다. 원이 완전 정의가 되려면 그래서 원을 완전 정의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완전 정의 조건. 먼저 원의 크기 구속이 필요합니다. 사이즈 구속. 파이가 60인지 30인지 20인지 그래서 직경에 대한 크기 구속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의 중심점에 대한 위치 구속이 들어가면 돼요. 원점에서 거리를 주든지 또는 완전 정의되어 있는 도형에서부터 위치 구속을 주면 돼요. 그래서 위치는 항상 그래서 방향이 X축 방향, 그 다음에 Y축 방향. 지금 이 선상에서 이게 자동으로 구속이 먹었어요. Y축 방향은 정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X축 방향은 원점에서부터 여기가 떨어진 위치가 얼마냐? 치수 구속만 남아있으면 돼요. 중심점에서부터 여기. 그래서 여기 거리는 20mm입니다. 자, 크기 구속을 먼저 주겠습니다. 진행형 치수. 그래서 추정 치수 아이콘을 클릭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원을 선택을 하고 원의 직경이 20파이가 되고요. 자, 그리고 중심점에 대한 위치는요. 여기 원점이랑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점이랑 치수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이 잘 안 잡혔는데요. 자, 이렇게 다시 이스케이프 누를게요. 자, 이거 자, 원점에서부터 또는 이 선상 완전 정의되어 있는 도형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점까지 위치는 위치 치수가 20mm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도형이 완전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운데 이 선을 트리밍. 근데 트리밍을 안 해도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을 트리밍해서 잘라 볼게요. 자, 스케치 명령에서 여기에서 빠른 트리밍이라고 있어요. 퀵 트림. 여기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보면 단축키는 T예요. T. 트림의 T. 그래서 빠른 트리밍입니다. 먼저 트림할 곡선 경계 잡고 경계는 원이 되고요. 그래서 곡선은 여기 있는 선인데 경계를 굳이 안 잡고 그래서 트리밍할 선을
마우스로 클릭해도 자동 경계가 잡혀져 버려요. 그래서 구석의 C를 보면 그래도 그래서 완전 정의는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키보드에서 등각 엔드키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형상을 먼저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돌출 그래서 돌출에 들어가서 먼저 기본적인 형상부터 먼저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곡선의 방법에 연결된 곡선으로 먼저 해주세요. 연결된 곡선. 그리고 먼저 바깥에 있는 선을 먼저 1차로 잡고요. 방향을 리버스로 해서 반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선에서 이번에는 원을 선택을 해야지만 가운데 홀이 뚫려져요. 자, 그리고 깊이가 얼마냐면 끝에 그리는 40mm에요. 40. 여기가 기준으로 보면 40. 그리고 확인 작업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출. 자, 요번에는 그래서 영역으로 잡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연결된 곡선에서 삼각형 클릭하고 영역 경계 곡선으로 한 다음에 이쪽 영역을 잡고요. 방향을 리버스로 반전을 합니다. 그래서 불에 빼기 얼마만큼 커팅을 하면 되냐면 깊이 20이에요. 끝에 거리 20. 그리고 확인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케치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숨기기 해보겠습니다. 정면 보기 에서 탑에서 보기, 평면 보기, 우측면 보기, 좌측면 보기, 그 다음에 등각 보기. 돌출 컷. 두 번 작업해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단순 형상에서 16번 형상을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눌러서 단일 부품 설계해서 모델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름은 자동으로 부여되고 그냥 쓰겠습니다. 확인. 자, 16번 작업을 하려면 여기 있는 형상도 한 번에 못 만들어져야 돼요.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각 블록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커팅을 해서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커팅을 이용해서 잘라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블록. 자, 돌출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고요. 그래서 블록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블록의 길이 높이
길이폭 높이 값을 70에 40에 40, X축 방향에 70, Y축 방향에 40, 그 다음에 Z축 방향에 40. 자, 그리고 확인해서 먼저 1차 사각 블록을 단순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을 그래서 커팅으로 잘라야 돼요. 한번 자르려면 그래서 이 점, 세 개 점, 하나, 둘, 셋, 세 개의 꼭지점을 지나는 해서 일단은 평면을 만들든지 아니면 곡면을 만들든지 자를 기준면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는 평면을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플랫. 자, 그러면 블록 바로 왼쪽에 보면 데이터 평면 만드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평면. 그래서 데이터 평면 만드는 게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클릭을 해서 데이터 평면을 만드는 방법. 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존에 있는 평면에서부터 특정한 각도 또는 기존의 평면에서부터 일정한 거리감만큼 떨어져 있는 평면, 그 다음에 양쪽 평면을 사용해서 가운데 평면 만들기, 곡선과 점을 이용해서 두 개의 선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접선을 이용하는 방법, 개체 통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점, 그 다음에 밑 방향이라는 것도 있고요. 개수, 곡선상의 평면 만드는 거, 그 다음에 XC, ZC,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평면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래서 알고 있는 거는 세 개의 점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게 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점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방법 중에서 선은 두 개 선은 있는데 세 개의 점이라는 방법이 없네요. 여기서는 세 점이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선과 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과 점, 그래서 곡선에 두 개 선은 있긴 합니다. 두 개 선. 그 다음에 선과 점도 여기도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과 점. 그러면 여기서 방법에 두 개의 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제가 선을 그려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점을 지나는 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과 그 다음에 평면상에서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선을 이용해서 플랜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게 가능해요. 요거는. 그러면 이 방법을 쓰려면 여기서 우측면의 대각선, 평면의 대각선 방향의 선이 필요합니다. 자, 요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객체 통과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점 포인터 같네요. 그래서 객체 통과. 자, 그러면 여기서 방법에서 객체 통과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객체 통과는 그래서 여기에서 활성화되는 게 이제 선이 활성화되기는 합니다. 근데 객체 통과는 기본적으로 이 스케치에다가 수직하게 돼요. 그래서 참고로 이거는 점이
아닙니다. 세 개 점이 아니고요.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상에서 평면, 통과하는 평면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점 및 방향도 있습니다. 여기는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점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먼저 여기서 점을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이건 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 점이 잡혔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벡터 방향을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벡터 방향. 근데 얘는 경사진 방향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 방향을 선택을 하면 이 점을 지나고 나서 방향을 내려서 기본적으로 선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XC 방향. 그 다음에 미리 보기가 있어요. YC 방향. 그 다음에 ZC 방향. 방향은 반대로 전환 또는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래서 점과 방향도 아니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서 두 개의 선입니다. 근데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해서 추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에 점을 한번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에 선 보솔이 엣지에서 점을 잡으면 그냥 선이 잡혀야 돼요. 선과 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이상 두 개까지는 되는데 선과 점은 되는데 그래서 세 개에서부터는 이제 안 잡힙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그래서 여기서 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 선과 점은 될 것 같죠. 아니면 직선 하나 두 개를 하도 되고요. 이 점을 이용해서 선과 점이 아마 조금 편할 것 같고요. 선과 점 아니면 선 두 개를 이용을 한다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취소하고요. 우측면에다가 해서 선을 그려 볼게요. 자, 스케치 작성에서 우측면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한 다음에 선 그리기에서 여기서 대각선 방향으로 선을 그려주고요. 곡선상의 점을 해제해야지만 정확한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를 종료할게요. 또는 여기다가 선을 그려도 되는데 이게 선과 점을 이용을 해 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플랫 해서 여기 있는 선이랑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점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플랜이 만들어져요. 자, 요게 스케치가 한 번 하고 점을 솔리드 형상의 점을 잡으면 이게 제일 빠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또는 컨트롤 Z 처음에 얘기했듯이 선과 선을 이용을 해 볼게요. 그래서 윗면에 자, 스케치 들어가서 선 그리기. 자, 끝점에서부터 여기 끝점까지. 그리고 스케치 종료할게요. 자, 데이터 플랫, 데이터 평면에서 자, 이번에는 선과 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갈게요. 두 개의 선. 그래서 첫 번째 곡선이랑 그 다음에 두 개의 곡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플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점 또는 선과 선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 플랜 가지고 이 솔리드 바디를 커팅, 잘라내야 돼요. 자, 그러면 명령은 새로운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명령 중에서 하나가
바디 트리밍이 있어요. 그래서 바디 트리밍, 그리고 먼저 타겟팅. 그래서 타겟팅 바디는 솔리드 바디 선택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면 도구에서 면평면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플랫, 이게 평면입니다. 또는 서피스 곡면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평면, 여기 있는 평면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솔리드 바디 자를 수 있고요. 다음 평면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숨기기. 자, 컨트롤 Z 실행 취소하고요. 한 번 더 Z 갈게요. 자, 선과 점을 이용하는 거 아까도 작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랜에서 여기 있는 선과 점을 선택을 하고요. 죄송해요. 이거 방법을 안 바꿔놨네요. 그래서 선과 점을 선택을 해서 플랜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바디 트리밍 명령 아이콘을 선택을 한 다음에 타겟팅 솔리드 바디 잡고요. 그 다음에 도구에 여기 있는 데이터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방향은 리버스 반전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 돼요. 플랜은 숨기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평면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디 트리밍, 그래서 그 평면을 이용해서 잘라서 형상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요거 15번 선 여기 하나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점이 없어요. 이 점은 그러면 평면상 또는 정면에다가 점 도형을 하나 그려서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